타오르는 대지, 뜨거운 모래바람. 실크로드에서 가장 뜨거운 곳 투르판 분지. 한여름, 실크로드 취재팀은 불의 도시라 불리는 이곳에 도착했다. 투르판 분지는 천산산맥과 타크라마칸 사막의 사이를 통과하여 서반의 중심을 횡단하는 천산남로의 입구에 위치하고 있다. 천산산맥의 동쪽에 위치한 분지의 뜨거운 열기는 여름 내내 평균 섭씨 40도를 넘는다. 우선 취재팀은 분지 중앙에 위치한다는 아이딘 호수로 향했다. 이 호수는 중동의 사해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다. 고도기는 마이너스 154m를 가리키고 있었다. 단지 평탄한 모래 사막으로 보이는 이곳 호수는 완전히 메말라 있었다. 그러나 밧줄을 메고 모래 호수로 들어가 보면 발밑엔 흙탕물이 보인다. 이곳은 확실히 호수였던 것이다. 더 이상 안으로 들어가기엔 위험이 따른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땀은 흐르지 않는다. 흐른다 해도 금방 말라버린다. 연 강수량 30mm의 극도의 건조지대인 것이다. 분지 중앙에 위치한 투르판. 기원전 이오어시스를 거쳐 서방으로 향하는 한민족과 여러 유목민들과의 싸움이 끊이질 않았으며 또 한편으론 문화 교류도 이루어졌다.
투르판의 인구는 17만, 그중 70%가 위구르인이다. 그들의 선조는 몽골 고원의 유목민이었다. 위구르인이 사방 각지의 오아시스에 들어가 경작을 시작한 것은 9세기로부터 10세기에 걸쳐서였다. 현주민의 대부분은 이슬람교를 숭배한다. 마을의 길가에 위치한 극장. 영화나 연극은 이 마을 사람들의 유일한 오락수단이다. 안에 들어가 보니 지붕이 없었다. 비는 여름 내내 한 번 오면 많이 오는 편이라고 한다. 지붕이 필요 없는 것이다. 밤이 돼도 기온은 30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 위구르 사람들은 더위를 피하기 위해 옥상이나 정원에서 달을 보며 잠을 청한다고 한다. 유목 시절부터 전해져 온 관습이다. 투르판 마을로부터 동쪽으로 10km. 예로부터 객지인들은 이곳을 두려워했다. 험상궂은 산등성을 따라 형성된 단층이 불타오르는 불의 형태를 닮았다고 하여 불의 산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열기가 오르기 시작하면 섭씨 80도를 오르내리기도 한다. 아무도 이곳을 오르내리지는 못한다. (7세기경) 당해 시대, 이 산기슭에 서방의 나라 인도로 향하는 한 명의 젊은 스님이 있었다. 삼장법사로 알려진 현장법사인 것이다. 해외여행이 엄격히 금지되어 온 시대, 장안을 조용히 빠져나온 현장은 반년 만에 투르판에 도달했다. 당시 이 땅을 지배하고 있던 나라는 한민족이 만든 고창국이었다. 현장이 긴 여정으로 쌓인 피로를 풀었다고 하는 고창국의 수도는 1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 당시의 영화로움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 높이 12m의 성벽에 쌓인 마을 넓이는 1.5평방킬로미터. 실크로드에서 현존하는 유적 중 최대를 자랑한다.
트루판 워시스의 경영은 기원전 한 왕조가 서방으로의 진출 기지를 이곳에 만든 것이 시초다. 그러나 한의 왕조가 멸망하고 국토가 혼란해진 5세기에는 한민족이 손에서 독립한 고창국이 만들어졌다. 중국 본토에서 상당히 떨어진 이국의 땅에 탄생한 불교 왕국이다. 현장법사가 방문한 7세기에 고창국은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국법을 어기고 온 현장법사를 국왕은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으며 그는 이곳에 1개월간 머무른다. 사원 경내에는 현장법사로부터 불교를 배우려는 사람들로 연일 장사진을 이뤘다고 한다. 현재 사원이 있던 자리엔 인도 양식의 불탑과 계단식 가람이 남아있다. 그러나 당시 이곳엔 불교 외에도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혹은 네스토리우스파의 기독교 등의 사원이 있었다. 이러한 종교들은 모두 서방으로부터 들어온 것이었으며 당시의 사람들에겐 이들 종교가 매우 이상하고 낯설게 느껴졌을 것이다. 당시 현장법사는 27세에 불과했지만 처음 접하는 신기한 종교를 감상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의 임무는 인도의 불교 경전을 중국으로 가져가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현장법사가 투르판을 떠난 지 13년, 인도로부터 다시 서방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고창국은 멸망한 후였다. 실크로드의 이권이 고창국에 독점되지는 것을 두려워한 당의 대군이 침범해 들어온 것이다. 지난 20세기 말에 고창국의 유적으로부터 발굴된 출토품은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상당히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는 징수관의 모습. 당시의 전형적인 귀부인, 평안조 미인을 상상케 한다. 높은 코의 서방 상인들도 이 마을을 드나들었음을 알 수 있다. 마니교의 교전, 조로아스터교를 중심으로 불교, 기독교 등을 둘러싸고 페르시아에서 빛을 발한 이 종교는 이곳에 이르러 영역을 가장 넓혔다. 투르판엔 다른 지역에서 박해받은 기독교 네스토리우스파의 전도사도 있었다. 인물상은 터키계며
의상은 한민족의 의상에 가깝다. 이 종교는 중국에선 경교라 하여 당대에는 멀리 장안에 이른다. 투르판 분지 서쪽의 수비대로엔 교화고성이 있다. 이곳을 하늘에서 보면 마치 대지에 떠있는 군함과 같이 보인다. 폭 300m, 길이 1.5km에 달하는 천연 요새다. 고청 왕국을 멸망케 한 당왕조는 서방 경영의 거점 안서 도호부를 이곳에 두었다. 중국 고대성은 하나의 도시다. 교화고성에서는 성의 북쪽에 궁전과 사원, 중앙에 관청로, 남쪽에 주민의 거주지가 각각 계획적으로 배치돼 있다. 당대의 기록에 의하면 7,000명의 사람들이 이곳에 살았다고 한다. 성내에 밀집된 유적의 벽에서 지층의 흔적을 볼 수 있다. 이 마을은 지면을 파서 만든 것이다. 옛사람들은 바위에 불상을 새기듯 대지 하나의 도시를 조각한 것이다. 흙으로 만든 집과 골목길은 아직도 고대인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이곳은 도시의 남쪽 구역인데 오늘날의 시내 중심가다. 이곳의 관리는 당나라의 황제가 지명했다. 그러나 이곳엔 중국인이 아닌 다른 민족의 사람들도 다수 생활했던 것으로 보인다.
천년 전에 이곳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의 후손들은 아직도 이곳에서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옛날 사람들이 음식을 만들던 장소가 여전히 남아있다. 당시 우물 역시 이곳저곳에서 발견된다. 과거 여인들이 음식을 하고 물을 기르던 모습들이 눈에 보이는 듯하다. 이것은 투르판에서 출토된 농부의 생활을 다룬 그림이다. 지주의 대부분은 한족으로서 소작인엔 한족을 포함하여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있었다. 기록에 의하면 소작인은 무엇을 하더라도 소작료를 내야 했다. 눈을 빌리고 와인을, 누에를 치면 비단을, 고용노동을 하면 장작이나 조를 지불했다. 이 계약서는 매우 명필인 것으로 보아 이 지방을 관리하던 관리가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여긴 이렇게 쓰여져 있다. 빌려 쓴 토지에서 쌀과 보리를 심었습니다. 소작료는 가을 수확이 끝난 후 지불토록 하겠으며 혹시 지불하지 못할 경우 부인과 자식을 바치겠습니다. 당시엔 10살 어린이도 노동력으로서 인정됐던 것이다. 이러한 서민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반지하 유적인 감옥이 성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높은 소작료로 인하여 도망을 간 사람들도 죄인으로서 이 감옥에 투옥됐으리라. 도망자의 명부까지 발굴됐다. (10세기) 초 당해 왕조가 멸망하면서 투르판 문제에선 티벳, 위구르 등 몇 민족이 주권쟁탈로 인한 분쟁을 일으켰다. 반세기 후 위구르족이 제패하게 됐으며 천산 위구르 왕국을 만들게 된 것이다. (8월 24일) 천산에 첫눈이 내렸다. 시대가 변하고 민족이 바뀌어도 천산의 해빙수는 오아시스 사람들에게 있어 생명줄인 것이다. 이 용수로는 해방 후 15년의 세월이 흐른 뒤 비로소 완공됐다. 오아시스는 8월이 되면
포도 수확의 절정을 맞는다. 두루파는 서방 최대의 포도 산지인 것이다. 포도를 수확하는 위구르의 여성 얼굴은 제각각의 모습을 보인다. 여러 민족의 피가 그녀들의 몸속에 흐르고 있는 것이다. 집안에선 노인이 포도를 말리고 있다. 서방의 이집트나 페르시아로부터 전해진 포도는 이미 고창국의 시대엔 두로판에 자리 잡고 있었다. 두루판의 포도와 와인은 당의 시대에 장한 사람들 식탁에 오르내렸다 한다. 현재 연간 생산량 28,500톤으로서 그 반은 한 달간 말린 뒤 건포도로서 해외에 수출되기도 한다. 골목 뒤편에서는 집을 신축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아이들의 여름방학 동안 온 가족이 힘을 합쳐 자기들 집을 짓는 것이다. 두루판엔 어느 집에도 반 지하방이 있다. 온도는 지상보다 5도는 낮다고 한다. 지붕은 포도가지에 흙을 얇게 덮은 것이다. 반지하의 방은 음식을 보관하거나 가족이 더위를 식히는 장소이기도 하다. 대대로 물려온 이 방식은 비가 내리지 않는 토지의 편리함에서 비롯됐다. 사람들은 낮잠을 청하고 이내 오아시스는 정적만이 감돈다. 한낮 오아시스에 있는 사막 언덕에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다. 지팡이를 모래에 꽂아 천을 두른 노인들이 발을 모래에 담근 채 앉아 있다. 모래의 표면 온도는 80도. 타들어갈 듯한 온도다. 이들이 열사요법이라 부르는 이것은 류마티스 관절염에
특효라고 한다. 불타는 모래조차도 생활의 벗으로 삼는 위구르의 사람들. 그 노인들은 해가 질 때까지 그곳에 앉아 있었다. 불의 산 중턱에 베제클릭 찬불동이 숨어있듯 자리하고 있었다. 당대로부터 위구르 왕국에 걸쳐 빛나던 석굴 사원이다. 베제클릭이란 위구르어로 아름답게 장식된 장소를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 그 모습은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이곳은 역사 속 순환의 장소였는데 그 순환은 두 번 있었다. 처음은 11세기 서방으로부터 침략해온 이슬람에 의한 것이었으며 두 번째는 20세기 초에 들어온 각국의 탐험가들에 의해 이 천불동은 상처를 입은 것이다. (10세기) 몽고로부터 이곳으로 이주해온 위구르인들은 처음엔 불교를 숭상했다. 베제클릭에서 우리는 그들의 숭배의 대상이 됐던 불상들을 발견했다. 그러나 이슬람교의 침공이 있은 후에 그들은 이슬람교로 종교를 바꿨다. 이슬람교는 모든 우상을 거부한다. 조각된 우상들을 보면 사람들에게 저주가 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는 우상의 눈을 파괴해야 한다고 믿었다. 이런 이유로 베제클릭에 있는 불상들은 거의 모두가 손상됐다. 이슬람교의 박해를 피해 남아있던 벽화의 상당수는 20세기 초 이곳을 찾은 탐험가들에 의해 손상됐다. 그들은 이 벽화들을 떼내어 자기들의 나라로 가지고 갔다. 이러한 파괴의 흔적이 남아있는 석굴 중앙엔 투르판이 한때 민족 교류의 장소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벽화의 일부가 남아있다. 제38동굴에 있는 각국 외교 사절의 그림이다. 서방 국가로부터 투르판에 온 대사의 얼굴이 정성스레 그려져 있다. 큰 눈의 소유자는 미얀마인. 두부와 같은 모양의 모자를 쓴 사람은 몽고의 대사. 그리고 터번을 두른 아랍인.
이러한 이국의 사람들이 투르판의 분지에 여러 문화를 가져왔음에 틀림없다. 사막 여기저기에서 우물을 볼 수 있다. 현재도 생활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카레주의다. 카레제는 천산으로부터 몇 개의 우물을 파들어가 이어놓은 지하수로다. 현재의 이란으로부터 이슬람교와 함께 전해져 온 것이라고 하며 그 시기는 정확하지 않다. 취재팀은 사막 안의 카레지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을 봤다. 카레지의 물을 지키기 위해 청소하는 사람들인 것이다. 밧줄을 끄는 소도 보인다. 밧줄은 우물 위에 놓여진 도르래를 타고 우물 안으로 들어가 있다. 우물 안에 있는 사람이 밧줄 끝에 묶인 바구니에 모래를 넣어 소가 끌어올린다. 또한 밧줄을 내릴 때는 소가 뒷걸음질 친다. 옛날 카레지를 만들었을 당시의 방법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타오르는 사막의 밑을 물은 어떻게 흐르는 것일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취재팀은 내려가 보기로 했다. 먼저 중국 팀과 카메라맨이 그 다음 일본 팀이 뒤를 이었다. 우물 깊이는 약 30m. 우물 안 벽은 흙이 드러난 채 그대로였으며 무너져 내린 토사로 막혀버린 카레지도 많다고 한다. 투르판 분지의 카레주 수로는 무려 300개 이르며 매일 이 넓은 사막 지하 어느 곳에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지하로를 따라
오아시스에 있는 카레제 입구까지 걸어가기로 했다. 겨우 한 사람이 지나갈 만큼의 수로가 이어져 있다. 우물안 온도는 섭씨 20도. 발밑을 흐르는 지하수는 아플 정도로 차가웠다. 더위에 지친 우리들에게 이곳은 별천지와 같았다. 사막을 당나귀로 횡단하는 사람들이 목을 축이러 이곳에 왔다. 옛날 실크로드를 지나간 사람들은 이렇듯 여정을 계속했으리라. 그런데 왜 이들은 막대한 노력을 기울여 지하 수로를 만든 것일까? 땅 표면을 흐르는 물은 모래에 스며들거나 증발량도 많다. 지상에 용수로를 만드는 기술이 미숙했던 시대, 지하 수로야말로 물을 얻어내는 유효한 방법이었던 것이다. 그 옛날 지주는 부를 축적하면 카레지를 만들어 수주로서 군림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용자로부터는 대금을 받았던 것이다. 해방 후 현재는 인민공사가 관리하고 있다. 근대적인 용수로가 만들어진 지금에도 증발량은 적어 수질이 좋은 카레지의 물은 널리 이용되고 있다. 용수로를 따라 1시간 정도 지나 오아시스의 입구가 보였다. 카레지의 물은 오아시스의 새로운 수목을 가져다 주었다. 이 여름 투르판의 최고 기온은 48도였다. (9월에) 들어서도 더위는 식을 줄 모른다. 그 옛날 사람들은 해가 서쪽으로 지기를 기다렸다 투르판의 여정을 시작했다고 한다. 우리 취재팀도 투르판을 뒤로하고 천산의 남로를 따라
서쪽으로 향했다.